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거. 자, 그다음 한매 특약 등기인데 시험 자주 출제해야 돼 이게 특약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건 뭐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이제 한매 특약, 자 이게 이제 뺏게 되면 한매 특약도 함께 아이고 한매 특약도 같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자 이것도 일단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이니까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 되겠죠. 그리고 등기 관리자는 매수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매 특약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매 특약도 공동 신청인데 이때는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다음에 등기 관리자는 매도인이 이제 등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매 특약과 관련해서 등기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동시에 신청하는데 등기가 지금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하나는 한매 특약 등기죠.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신청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한매 특약과 관련해서 등기, 이것도 신청서는 따로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서는 따로 작성하는데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에 접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이제 따로 작성한다는 걸, 이걸 별건으로 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신청서로, 즉 일괄해 가지고 신청서 작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하고 대신 접수는 어떻게 하냐? 동시에 이제 신청.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접수 번호는 같은 번호로 해 가지고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단 절차가 이제 특이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동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매도인은 등기 필정보하고 그다음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이거는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매 특약 이거 신청, 이것도 공동 신청이죠. 공동 신청인데 이때 등기 의무자가 매수인이죠. 그 매수인의 등기 필정보하고 그다음에 매수인도 등기 의무자니까 인감증명서가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얘는 이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계죠. 신청하는 단계니까 아직 매수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자로 등기가 안 됐죠. 등기 안 됐으니까 등기 필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로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소유자로서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필정보하고 인감증명서는 뭐와 관련해서만 들어가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의무자, 즉 매도인의 뭐가 들어가냐? 등기 필정보, 인감증명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매 특약과 관련해서 등기할 때 이때 등기 의무자, 즉 매수인과 관련해서는 공동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 필정보 안 들어가고, 또한 뭐 소유자로서 등기 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도 첨부가 안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 이게 특이하니까 이거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매 특약 등기는 일단 이거는 주 등기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냐?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가 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단 그 이제 봐두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한매특약 이게 등기가 되면 한매건 이걸 이전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매건도 재산권으로 봐요. 재산권이니까 다른 제3자한테 뭐 하는 게 가능하냐, 이전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만약 이제 이전하게 되면 등기부상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제 한매건을 병한테 이전해 줬다. 자, 그럼 이제 평의 입장에서는 이거 순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갑이 한매건 행사했어요. 한매건 행사했으면 한매건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명의로 이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이니까 이것도 공동 신청이겠죠. 누구하고 누가? 갑하고 오리 공동 신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매건 행사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면 이거 한매건 등기가 돼 있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말소하는 거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한 게 아니에요.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지금 한매특약 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등기관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한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하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요. 시험 문제가 이런 부분 이제 출제해야 되니까 그걸 조심하시고, 그게 옆에 이제 327페이지 그게 2번 등기 절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로 1번 동시 신청 나와 있는데, 한매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등기 신청할 때 이거 같이 해야 되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그다음 한매특약 등기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29조 2호 위반을 해서 뭐 하도록 되냐, 각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동시 신청해야 된다. 그거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신청인이에요. 거기에서 신청인은 여기 한해서 신청이야. 한매특약과 관련된 등기 신청이야. 그래서 한매특약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누가 등기 의무자냐, 매수인이고, 한매특약과 관련된 등기에 등기 권리자 누가 되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 등기사항 나와 있는데 두 가지는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두 가지 이제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뭐 한매 기간 이거는 뭐 특약 상황에서 따로 하는 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저기 4번 첨부 정보 나와 있죠.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요 정보 첨부 불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야기합니다. 등기 의무자니까 매수인의 등기 필요 정보는 뭐예요? 첨부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328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3번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한다. 이거 예 인감증명서도 뭐예요? 첨부하지 않는다.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자로. 그래서 2번하고 3번 그거 이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등기 실행이야. 등기 실행 한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밑에 3번 한매건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부기 등기 한매건도 최상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뭐 하는 게 가능해요? 이전하기 가능하고 이전하게 되면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3번이 큰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 가시면 5번 한매 특약 등기의 말소예요. 말소. 그래서 아까 이거 말소예요. 이거 일단 한매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에서 뭐하냐?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한매 특약 기간, 행사 기간 경과하거나 아니면 한매 특약 해제돼 가지고 말소할 때는 뭐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원칙이고 일단 한매권 행사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때는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에서 말소한다. 그러니까 절차가 그게 특이하기 때문에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냐면 절차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돼요. 그리고 언제 한매 특약은 언제 하냐 물어보는데 돈 빌릴 때 하는 거예요 주로. 돈 빌릴 때 저당권 설정도 할 수도 있고 담보 목적 가등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귀찮으면 그냥 한매 특약 해가지고 5년 이내 안 갚으면 한매권 행사 안 되니까 소유권을 당해 뭐예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리고 담보 가등기 하면 또 뭐 기속형이냐 청산형이냐 해가지고 또 뭐 계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매 특약을 해놓고 5년 이내 한매권 행사 없으면 그냥 자기 소유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형 담보로 뭐 이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잘 안 해. 저기 옛날 사람들은 하지. 자, 그 다음 등기 관련해서 330페이지 신탁 등기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만 시험 문제 출제 안 됐고 그 전에 3년 내리 영속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이게. 민법상에서 이제 신탁이면 재산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재산권 넘겨줄 때 이제 저기 재산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약정을 맺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약정에 의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체결되면 그게 신탁 약정이고 그걸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신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갑이 자기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건물을 거래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요. 이전해 주는데 조건이 붙는 거야. 대상이 이제 부동산을 건물을 임대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여기 임대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이 이제 발생하면 만약 이제 갑이 자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수익을 자녀한테 지급해라.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맺으면 이게 신탁 계약이에요. 그러면 지금 등기부상으로 보게 되면 갑의 소유에서 소유권은 누구 명의로 이전된 거예요? 얼 명의로 이전돼 있죠. 그럼 등기부상으로 보면 소유자는 누구냐? 얼이에요. 다른 사람 집 할 때는. 근데 얼이 갑하고 얼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얼이 신탁 내용과 관련해서 등기를 안 하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갑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얼 명의로 이전하면서 해당되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걸 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냐? 신탁 등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런 내용 뭐 임대 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 발생하면 뭐 병한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을 등기부에 다 기록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따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신탁 원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신탁 원부는 부동산이 많거나 아니면 여기 대해서 내용이 많으면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소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신탁 등기할 때는 여기 신탁 원부 번호만 같이 등기를 하도록 되죠. 그래서 신탁 계약 내용 알고 싶으면 신탁 원부 번호 그거
저기 신청해가지고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신탁 등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산권 이전해 주는 사람을 위탁자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전 받아서 관리를 한 사람을 뭐라 부르냐? 수탁자. 그리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애죠. 얘는 수익자가 되는 거고. 수익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탁자하고 수탁자 간에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하냐면, 지금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그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등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탁과 관련된 내용, 신탁과 관련된 등기에 이 두 개는 신청서를 하나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따로 작성하고 신탁 등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 신청하다. 일괄 신청한다는 건 신청서가 뭐야? 하나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신청서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접수도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하겠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 신청하고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등기부상의 순위번호하고 그리고 등기부상 접수번호가 이게 다 어떻게 돼야 되냐? 각계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번호, 접수번호뿐만 아니고 뭐까지 같아야 되냐? 순위번호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성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원래 단독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이제 한해서 뭐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이제 대신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신탁 등기가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격이 단독 신청에서 등기가 됐으면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말소를 한다든지 또는 신탁된 내용에 변동이 있어서 변경 등기를 한다. 그럼 이때도 해당되는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단독으로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등기도 원래는 다 수탁자가 어떻게 하냐? 단독 신청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특성이 이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면 그냥 이거 가지고 답 찾아야 돼요. 이거 내용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330페이지 가면 그게 2번 등기 신청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인 1번 보면 단독 신청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원래 뭐예요?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게 미연 보면 신탁 등기의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신탁 등기 자체가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탁 등기 말소하거나 신탁 등기 내용 변경해야 된다. 그럼 이때도 원래는 어떻게 하냐? 단독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좀 조심하시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수탁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원래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인데 이거는 등기법에서 여러 명 있으면 합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합의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그냥 합의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3번 수탁자 여러 명인 경우 이때는 대상 등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 방식이 일단 신청서는 하나로, 그리고 신청 자체는 동시에 한다. 그래서 그게 1번은 동시에 신청한다. 즉 권리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기대인데 여기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331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신탁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신청서는 뭐예요? 하나로 이거 두 개를 다 신청한다 그 얘기. 자, 그리고 가로 3번 신탁원부입니다. 신탁원부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들어간 걸 작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신탁원부가 돼요. 그 신탁원부는 일단 작성해서 제출하면 등기관이 번호를 이제 부여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탁 등기 실행 스나인데 실행은 여러분들 332페이지 가면 332페이지 가시면 나와 있어요. 332페이지 보면 2번 순위번호 2번 그게 보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기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데 그게 보면 등기 원인 신탁 기대에 있고 위에 보면 권리자 수탁자 돼 있죠. 수탁자 김훈탁 기대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신탁 등기 신탁원부 제5호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칸하고 밑에 칸인데 어느 게 신탁 등기겠어요? 어느 게 신탁 등기겠어요? 신탁 붙어 있는 게 신탁 등기. 신탁 붙어 있는 게 신탁. 그 밑에 칸이 신탁 등기고 위에 칸은 이거야. 위에 칸은 소유권 이전 등기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되냐? 수탁자 소유권 이전됐고 밑에 게 신탁. 그 제메토 이렇게 돼 있죠. 제메토가 이게 신탁원부예요.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다 등기부에 못 적으니까 그냥 제메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용 알고 싶으면 이거 발급 신청하면 발급받아서 내용을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신탁 등기가 이제 크게 밑에 칸에 있는 게 신탁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1페이지 오셔가지고 뭐 가로번에 이제 신탁 등기 말소 나 있는데 그게 쭉 나 있는 게 이거예요. 뭐 어느 경우에 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신탁 등기 말소 자체도 자, 이게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말소할 때도 수탁자가 뭐야?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작년에 하여튼 출제는 안 됐는데 그 전에 3년 연속해가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는데 일단 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이런 거 가지고 답 찾아야 돼 이거. 자, 그 다음 334페이지 가시면 용의물건에 관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물건 이제 등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 그게 객체에서 나 있는데 자, 일단 용의물건 설정은 사용수익이 이제 주목적인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물건 설정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사용수익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라 하더라도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 담보물건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냐면 나중에 처분해야 돼요. 처분해야 되는데 부동산 일부 자체는 법률상으로 하나의 소유권 대상 아니죠. 부동산 일부는 하나의 소유권 대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니까 처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분 권리 일부예요. 그럼 얘는 사용수익이죠. 지분 자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분은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지상권 설정은 허용 안 되는 거고 저당권은 처분이죠. 근데 지분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은 뭐예요? 되는 거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오면 앞에 항상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어봐요. 이게 돼야 설정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게 보면 지상권 해서 나있는데 지상권도 그게 2번
지상권 이제 객체예요. 객체와 관련해서 끝에 보면 지분 상해는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용의물권은 사용 수익 자체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 사용 수익은 전부든 일부든 뭐야 관계없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 지분 권리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은 일단 용의물권, 제한물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도 일단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자, 지상권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자란다. 지상권 설정자. 그리고 등기 권리자는 지상권자가 이제 등기 권리자예요. 그럼 이제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권 제한이니까 소유자죠. 그러면 공동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필정보 이게 들어가야겠죠. 등기 필정보. 자, 그러면 이것도 등기 의무자께 들어가야겠죠. 등기 의무자니까 지상권 설정자의 등기 필정보 제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첨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고 설정자가 뭐가 된 거예요?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니까 인감증명서 지상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뭐가 됐을 때?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이제 소유자 의사를 확인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냐? 지상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예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뒤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놓으면 똑같아요. 다 공동 신청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설정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소유자잖아요. 소유자하고 또 공동 신청이니까 설정자에 뭐가 들어가냐? 등기필 정보 들어가고, 그리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소유자에 뭐가 들어가냐? 인감 증명이 들어가고, 설정자 인감 증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뒤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놓으면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두 개 다 뭐예요? 공동 신청이고, 그 다음에 설정자가 누구냐? 소유자고. 그러니까 설정과 관련해서 등기할 때는 이거 두 개가 뭐야? 항상 같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뒤에는 안 해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제일 옳은가 봐요. 인감증명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단 원칙 그거예요.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되는 사람이 등기 신청할 때 뭐가 될 때? 의무자가 될 때. 의무자가 될 때는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행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가 되는 거 두 개입니다. 지상권 설정 목적, 뭐 수목 소유냐, 건축물 소유냐, 공작물 소유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설정 범위, 토지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 그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존속 기간하고 지료는 그냥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약서에 있으면 하는 거고, 뭐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335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가로 3번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가 이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 1번 보면 등기 원인 정서, 계약서 들어가야 되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죠. 자, 등기 의무자니까 다 얘 거죠. 소유자, 즉 설정자의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것만 잘 유념하시면 되고, 그다음 그 밑에 뭐 구분 지상권 나와 있는데, 구분 지상권 일단 지상 또는 지하 일정 공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게 구분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잘 아닌데 336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제 가로 3번 등기 실행의 나이인데 구분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지상권이 동일한 토지를 하더라도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르면 2개 이상 구분 지상권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2번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등기 예규예요. 그건 이제 체크해 주시고 자, 지금 이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층 이 부분만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 지상권 설정한 게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여길 대상으로 해서 설정해야 되지 여기 공간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번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권 등기입니다. 지역권 등기는 토지하고 토지 간의 이제 등기예요. 자, 그래서 성역지하고 요역지가 나옵니다. 성역지는 편익을 제공한 토지고 요역지는 뭐야? 편익을 필요로 한 토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편익은 주로 뭐 통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전망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뭐냐 성역지고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한 토지가 뭐냐 요역지. 그 다음에 지금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의무는 성역지야. 그리고 자 등기가 되면 유리한 토지는 뭐라니 요역지야. 그래서 성역지와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와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되냐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해서 등기는 지역권과 관련된 등기는 여기다 하겠어요 여기다 하겠어요 지역권과 관련된 등기는 여기다 해야겠어요 여기다 해야겠어요. 자 지역권 말 그대로 부담하는 등기예요. 부담하는 등기가 어디에다 하냐 성역지. 그래서 지역권과 관련된 등기는 여기 성역지에다 성역지에 하고 그래서 지역권 등기 신청은 성역지 등기소 관할에다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역지와 관련해서 지역권 등기가 되면 요역지와 관련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등기소면 관할이 다르면 관할 등기소에다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역지 등기하라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지역권 등기는 어디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냐 성역지고 요역지와 관련해서 관할이 같으면 등기관이 요역지라고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관할이 다르면 해당되는 관할에 뭐하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절차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337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그게 이제 신청이 나와 있어요. 그 신청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고 그 다음에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청 정보 나와 있는데 일단 3개 설정 목적 뭐 통행, 인수 그런 거. 그다음 설정 범위. 성역지와 관련해서 전분지, 일분지 그거. 그리고 요역지하고 성역지 토지 표시. 그 3개는 반드시 이제 등기가 돼야 할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로 4번 등기 실행입니다.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어느 토지에다 하냐? 성역지예요. 그래서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성역지 관할 등기소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지역권의 등기는 성역지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죠. 신청은 성역지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가 끝나게 되면 338페이지 가시면 요역지 등기 나왔죠. 요역지와 관련된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 관할 등기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해서 하고, 만약 관할이 다르면 요역지 등기소 관할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지역권 등기는 일단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지역권 등기는 어느 토지에다 하냐, 승역지에 하고, 요역지 등기는 등기관이 원래 뭐하냐, 직권해서 한다. 자, 그 다음 339페이지 가시면 전세권 등기가 나와 있어요. 자, 전세권은 일단 사용수익 목적의 용의물건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죠. 지급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회수와 관련해서 뭐 경매 청구권이나 이게 주어지죠. 그래서 동시에 담보 물건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전세권 이제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게도 보면 이제 가로 2번 전세권 설정 대상이에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하기 가능한데, 전세권과 관련해서도 지분에 대해서는 뭐야, 설정이 안 된다. 그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설정자, 소유자 등기무자고, 그리고 이제 전세권자가 등기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등기 사항이에요. 그게 자주 출제돼요. 얘가 자주 출제돼요. 전세금이 반드시 들어야 돼. 전세금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범위, 부동산 전분지, 일분지, 그거,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등기돼야 할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첨부 정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일단 전세권 설정자 두 개는 들어가야겠죠. 등기비밀 정보, 인간증명서,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0페이지 가시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전세권은 아까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예요. 그래서 주로 사용 수익인데, 전세권의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는 게 가능하냐 그 내용인데,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중복돼 가지고 사용 수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어느 경우냐면, 전세와 관련해서 존속 기간이 끝났어요. 존속 기간이 끝나면 원래 전세권 자체는 소멸한 거죠. 소멸했는데, 전세권은 아까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이게 요건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존속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아직 반환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이 기간 반환을 못 받고 있는 분과 관련해서는 전세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전세금 반환받지 못한 거와 관련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관련해서 반환 채권을 다른 제3자한테 양도나 이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나 이전이 가능한데, 전부 이전한 것도 되고 일부 이전한 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게 말로서 성립이 되냐? 기간 만료가 됐으면 전세권은 원래 뭐가 된 거예요? 소멸한 거잖아요. 그럼 소멸된 권리와 관련해서 이전한 게 가능하냐? 안 되잖아요. 원래 법상으로 보면 없는 권리를 이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이하게 이거는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하고 물건 이전해 준 거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 봐요. 그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걸 봐요. 그러면 이때 반환 채권을 양도나 이전했으면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때 등기가 전부 이전했으면 그냥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고, 전세금 중에서 일부를 반환 채권 중에서 일부를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 형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식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세권이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됐을 때만.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때만 전세금 반환 채권과 관련해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일부 양도하게 되면 등기는 뭘로 하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식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존속기간이 뭐예요? 끝나야 돼요.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존속기간 중인데 원래 계약서상에 지금 존속기간 중이에요. 근데 전세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서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됐으면 전세권 효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지했어요. 해지했으니까 전세권 소멸했죠. 그래서 기간 중에 전세계약 해지가 되면 이거하고 같은 거 봐요. 기간 만료된 거 봐요.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반환 채권을 뭐 할 수 있냐? 양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위에 1번 의인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나에인데 그게 보면 이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자, 이건 이제 전세기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원래 이제 성격이 사용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으면 증명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계약이 해지가 됐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되면 이때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의미를 잘 봐두시고, 그래서 뭐 반환 채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일부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고, 일부 양도했을 때는 이제 양도한 금액도 등기부에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특성이니까 그거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뭐 전세권 변경 등기에서 나인데, 자, 이건 전세금 정액 또는 감액, 전세기간 연장 또는 단축, 이게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인지 누가 등기 권리자인지. 지난번에 한번 했죠. 자, 그래서 청약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전세권자가 유리한 거고, 그리고 청약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는 설정자가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설정자가 유리한 거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구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말소 등기입니다. 자, 말소한다. 자, 말소와 관련해서 권리자 누구? 설정자가 이제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 말소가 되게 되면 전세권자는 등기부상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말소할 때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 즉 전세권자 등기필 정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간 증명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소유자 것만 들어가요. 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증명 첨부 안 되고 뭐만 등기필 정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야 뭐 시험에 출제되죠. 그래서 인간 증명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뭐가 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만. 얘는 지금 등기 의무자지만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만 들어가고 인간 증명은 뭐야?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2번만 조심하시면 되고,
말소 등기 의무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옛날에 그냥 반환정서 전세금 반환정서 첨부하면 말소 등기 단독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 공시최고 신청해서 재건 판결까지 받아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것만 좀 봐두시고 그다음 341페이지 가시면 임차권 등기인데 일단 민법상 임차권 등기에 자 이건 일반적인 그냥 임차권이에요. 뭐 토지라든지 건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때는 임대인의 이제 협력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권 내용 이때는 이제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 신청할 때는 차임이 반드시 등기가 돼요. 차임이. 그리고 이제 임대차와 관련해서 상가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대인의 협력이 있으면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등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 기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해요. 그러면 법원이 타당하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명령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게 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법원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임대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뭐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허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임대인의 협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등기를 해요.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점유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날이 준해해 가지고 대항력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등기하고 같은 효력을 줘요. 근데 그걸 더 확실하려면 또 임대인의 협력 받아서 또 뭐 할 수 있냐?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총 3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341페이지에 나 있는 그게 2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예요. 그래서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는 그게 나 있는 것처럼 필요적 기록사항, 기억, 차임이죠. 차임이 반드시 등기가 되는 차임 이게 이제 등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 가시면 342페이지 가시면 342페이지에 그게 밑에 임차권 등기 나 있죠. 밑에 임차권 등기.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 그래서 그게 보면 임차보증금, 차임 지급 시기, 범위, 존속기간 체크해 주시고 존속기간,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권자 그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43페이지 가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 있어요. 지금 그게 나 있는 건 이 경우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할 때 이때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에 그럼 그게 여러분들 344페이지 가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등기 목적은 임차권이고 원인은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기된 사항 임차보증금, 차임, 범위,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권자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앞에 342페이지하고 344페이지 두 개가 거의 같아요. 같고 차이는 뭐냐면
이게 차이야. 얘는 기간 끝났죠.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이미 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존속기간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는 존속기간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존속기간 체크해라 그랬죠. 그래서 존속기간은 어느 경우에 등기가 되냐. 일반 정상적일 때 할 때는 존속기간 들어가는 거고, 임차기간 다 끝나고 나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할 때는 존속기간이 안 들어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잠시 쉬고 다음 복권 보겠습니다.